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 매월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정말 매력적인 건 정말 다양한 취지에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지금의 어떤 현안들과도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놓고 봐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남지만, 사람들이 월급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이 소비, 수요는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필요한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복지의 측면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알래스카 주 그리고 한국의 경기도 정도가 좀 넓은 지자체 단위에서 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시군구 단위의 실험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존의 것과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다 보면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 매월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당이나 뭐 주장하시는 연구자들마다 주장하는 금액도 다르고 모델도 다 다른데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60만 원 모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52만 8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의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금액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취지에서 60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6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제 탄소세, 토지보유세라는 것을 좀 도입을 이제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소득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를 무너뜨리고 다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의 의료체계라거나 뭐 교육복지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보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던 이 금액들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게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면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현실로 와닿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 홍수 사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상기후 현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된 거죠. 기후위기라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럼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탄소세는 아주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김으로써 탄소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돈을 스위스 국민들에게 바로 n분의 1로 배당을 하는 방식을 결합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탄소세 기본소득 비슷한 개념인 건데, 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만한 인센티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탄소세만 도입되면 안 되고 배당과 연동된 방식의 모델을 설계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기본소득당이라는 매우 특이한 이름의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잖아요. 1인이 있는 정당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좀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작은 정당에서 최대한의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작년 한 해가. 그래서 남은 3년도 되게 빨리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년 뒤에 다시 평가받을 때 300명 중에 1명이었지만 용해인이 국회에 있어서 이런 게 참 괜찮았지 라는 평가를 받고 기본소득당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서의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더 넓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